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사귄다고 생각하는데 티는 나는 뭔가 좀 거요? 그런 게 티가 난다 그럴까? 예. 이게 티구나. 오늘 내가 얘기했던 것 중에 제일 재밌는 거. MBC 80년대 추석 특집. 뭐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팔을 떠올렸는데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아이 진짜. 아 연기를 살리지 마세요. 형. 근데 시작하면 이 형이 마임이 되네. 아 이거 안 지워졌네 이거. 녹화 때 뭐가 튀어가지고 이거 막 하고 그랬는데 안 지워지네. 괜찮아 또 회추핑 추리닝 또 있으니까. 회추핑 추리닝. 예. 아유 오늘 또 아침 식사 이렇게. 그래서 오늘 아침을 안 먹고 왔어요. 아워홈 온도고 도시락 아니에요? 이거 우리 예전에 함께 했었는데. 난 또 기분이 너무 좋다. 고맙습니다. 땡큐 온도고. 예. 아 이게 저번에 그 아워홈 온도고 도시락 먹을 때 700만 개가 팔렸다고 했는데 핑계고 나가고 나서 1000만 개가 팔렸다고. 우리 개원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불맛 가득 오징어 제육덮밥 이 신제품이라고 진짜 맛없어이에요. 1000만 개 넘겠다. 아 좀 부담 드리는 건 아니에요. 아 또 부담 가지실까봐. 또 보시는 분들도 그렇다고요. 아 이게 나도 좀 하나 사야겠는데. 이래서 매주 또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 진짜 감사드립니다. 예. 불맛이 이게 진짜 가득하네. 이게 또 오징어 제육이 이런 말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국인의 소울푸드 아닙니까 이게. 아 너무 좋다. 이게 간단하니까 좋아요. 사실은 전자레인지로 간편하게 조리하면 되니까. 네, 아워홈 저희랑 계속 좀 같이 해보죠. 아 오늘 점심은 진짜 이걸로 먹어도 될 것 같아. 아니에요? 뭐 먹고 싶은 거 따로 있어요? 민주 PD? 저도 아 이거 맛있어. 냄새에 취했어요. 아 맨도 좋네. 아 맨도 좋아. 냄새에 취했어요. 아 안녕하십니까. 독타 전문 보자 MC. 아이고. 오늘 또 스타 별을. 예. 아 그렇죠. 오늘 맞이해야 합니다. 야 근데 예. 이거 먹어봐. 오자마자. 오징어. 이건 꼴뚜기 아니에요? 저는 오징어 맞고 꼴뚜기. 오징어 꼴뚜기. 예. 먹어보겠습니다. 맞지? 오징어 되게 많이 들어있는데요? 야 이거 집에 몇 개 사놔야겠다. 이건 좀 갖다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야 한 그릇 뚝딱이다 진짜. 예. 집에 아우 잘 먹었습니다. 예. 자 먼저 갈게요. 퇴근하시나 봐요. 물 한 잔만 주세요. 물 드릴까요? 커피 드릴까요? 여기 있어요. 물. 커피도 주시면 먹겠습니다. 저는 커피 말고 뭐 있어요? 토마토 토마토 주스. 좋은데요? 토마토 주스 한번 먹을까요? 맛있네요 이거. 근데 요즘 진짜 다 잘 만드시더라고. 이 영양가하고 막 이렇게 다 분석하셔가지고. 야 우리 아버지인 줄 알았다. 야. 아유 잘 먹었다. 옛날 식사 끝나면 들리는. 야. 내가 형 몰랐어요. 어. 저 40이잖아요. 어. 어느 순간 어. 밥 먹고 이걸 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밥 먹고 막 이거를 와. 어리고 젊으면 이빨 사이에 뭐가 잘 안 껴요. 치아 사이가 이렇게 탄탄해가지고. 근데 나이가 들면 점점 벌어져. 왜냐면 그 잇몸이 좀 약해져가지고. 약해져가지고 20대 때 이쑤시개가 필요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웬만한 거 지금 먹으면 그냥 다 껴요. 다 껴. 돌아버려요.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좋다. 난 커피라고 얘기했는데. 잘 먹겠습니다. 유성이가 네. 혼자서 모든 것들을 괜찮아 맡다 괜찮아. 보니까 이거 먹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문부터 모든 걸 다 하잖아. 제조까지. 그러니까 어려워. 나만의 커피숍이구나. 그리고 세창 오빠는 오늘 11회차 출연이어가지고 아이고 왜? 그게 또 뭐가 있어? 명예개원증 나왔네. 뭐 또 있어요? 몰랐어. 10회 이상 되면 저기 사진 찍어 일단. 네가 1986년 46년입니다. 12월 12월 8일입니다. 네. 자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진 붙이고 가지고 계세요. 예. 저희가 사진 붙여서 아 네. 코팅해요. 이게 몇 명 됐어요? 세호 형, 석진이 형, 네. 창희 형. 네 번째네. 4호네. 야. 동욱이 형은 욱동이 아직 여기 10회 안 됐지. 10회가 아직 안 됐어. 어. 세번 더 나오시면 음. 아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아. 어린이 회원증 같이. 와 대박이다. 어.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사진도 귀엽게 나왔네. 좋아. 사진도 되게 귀엽게 나왔어요. 와 그럼 내가 스타를 몇 명을 만난 거야? 지금 뭐 아이유, 이유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유 형, 뭐 공유, 정재 이공. 형님. 그러네. 저는 처음 봐요. 아 진짜? 처음 보고 저는 형님 영화, 드라마 저는 거의 다 봤다고 보면 돼요. 연기를 너무 잘해 이 형은. 미쳤지. 그리고 목소리가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이 형도 참 진짜 대단한 형이야. 형님도 재밌으시잖아. 재밌어요. 오셨나 보다. 구두 벗는 소리가 났는데. 구두를 신고 오셨구나. 와, 형 안녕하세요. BH 형. 와, 형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형님 일로 오세요. 아 우리 BH 형. 와. 아. 아니 아니죠. 형님 그럼 뭐 커피나 뭐 이런 거 좀 드릴까요? 아니면? 저는 뜨거운 물 한 잔만. 왜 뜨거운 물을 커피? 이거 아침에 일찍 시작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내가 며칠 전에는 또 짠한 형에 형 갔었어요. 또 이렇게 밤늦게 하고 이거는 또 아침 일찍 하고 우리 성향이 그러니까 다르잖아. 나 요즘 약간- 시차를 못 맞추겠어. 형. 방송 시차를. 너무 아침에 일찍 오라 그래가지고 목이 안 트인 것 같아가지고. 형 좀 천천히 드세요. 형 천천히 드세요. 형 식사는 하셨어요? 사실 삼식이라 항상 새끼를 다 먹어요. 일부러 그렇게라도 하려고. 일부러가 아니고 배가 고프면 그걸 참지를 못해서 무슨 건강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이거 밥 먹을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김밥이라도 사다가 먹어요. 딱 때 되면 형 그 시간에는 내가 이제 걸리진 허기지다 하면 먹어야 걸릴 되는구나. 수가 없어요. 그 새끼를 정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좀 드시면은 네. 사실 안 먹으면은 그치. 이거 못 일을 좀 견디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같이 일찍 오는 날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을 먹고 오는 거야. 그래서 그냥 국에다가 밥을 말아가지고 막 먹고 왔어. 여러 가지가 형이 짜증 날 만하네. 지금 본인의 루틴이 꼬인 거지 지금. 그리고 짠한 형 갔는데 거기는 밤에 오라 그러고 여기는 낮에 오라 아침에 오라. 아침에 오라 그러고. 이게 사회생활을 적응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근데 형님도 할 얘기 다 하시네 일단. 다 얘기는 해놔야 쉬워요. 형도 좀 참는 스타일은 아니네. 얘기는 해야지. 형도 참는 스타일. 여기가 안테나였어요? 여기 플러스. 안테나는 형 마이너스도 있어요? 딴 데도 있고. 역시 토크가 좋아. 형 BH 형 형 엔터 있는 쪽 BH는 뭐야? 우리 회사가 바로 거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안테나의 본사는 따로 있고 본사는 그쪽에 있고 BH 있는 쪽. 플러스가 네, 있고. 거기 있고. 여기는 이제 약간 세 보인다 플러스. 형님도 만드잖아. BH 플러스 뭐. 마이너스 만들면 되잖아요. 곱하기도 뭐. 곱하기. 그 고은 씨도 BH잖아요. 맞아요. 한지민 씨도 있고 보영이도. 진짜. 진짜 그러네. 그 많은 배우들과 이제 직원들을 베트남으로 다 같이. 같이 보냈으니 예. 내가 얼마나 거덜이 났겠어. 그 많은 사람들은 회사 돈도 아니고 사비로. 야, 그러니까. 근데 형 그 갑자기 나가서 마이웨이를 그거는 지금 생각해도 직원분들이 막 화장실 가고 옛날에는 앉아 그런 거 있는데. 있잖아 왜 노래를 그 감정에 심취해서 이렇게 앞에 있는 관객을 보면서 막 이렇게 노래 불러야 되는데 이렇게 부르면서 계속 이렇게 시선이 나가는 그 비상구 쪽으로 계속 몇 번이 가는 거야 이렇게 어디가 약간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벌써 형 간지 한 2년 됐죠? 그렇죠. 그렇죠. 매니저분들하고 거기 쉽지가 않은데. 와. 그 이후로 연습 안 가요. 이제 끊었죠. 가도 이제 국내로 그냥. 그래도 예약해서 갔지만 그 현장에서 쓰는 돈 나가는 돈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현장에서도 다 결제할 때 되면은 형님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남자
배우들한테는 술 좀 새벽에 그만 좀 마셔라. 여자 배우들한테는 아침에 마사지 좀 그만 좀. 그래서 형은 쉬질 못했대. 자기는 자면서도 형은 계속 카드만 들고 있다가 자면서- 나오면 결제구나. 자면서도 옆방에서 벌컥하고 문 나가면 쟤들 또 어디 가지? 가는구나. 야 가져가 카드 가져가 이거구나. 아 형이 쉬질 못했대요. 재밌었겠다. 아 그러니까 정말 근데 잊지 못할 그런 아, 이게 형 또 추억이죠. 그죠. 다 같이 뭔가 어디 여행 가는 거 또 때로는 각자 그렇잖아요. 아, 나는 귀찮게, 또 아. 단체 여행이야. 막상 가잖아. 재밌어요. 재밌어. 같은 회사에 네. 있지만 서로 한 번도 못 보게 되는 어, 상황들이 맞아요. 많아요. 있어요. 예. 그 직원들이야 그래도 일 관련해서 이렇게 네. 때에 따라서 보게 되고 하지만 배우들은 각자가 너무 바쁘니까 서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심지어는 처음 보는 배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이 되게 우리한테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를 좀 알게 되고 맞아요. 또 선후배 간에 또 서로 이렇게 오가는 대화들 있을 수 있는 대화들 있잖아요. 이런 거 선배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뭐 나는 이렇게 했는데 뭐 어떤 상황이었니? 뭐라고 이런 대화도 소통할 수 있는 나누고 장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 어. 또 어디 가려면 얘기나 좀 더 해. 물어볼 거 없어? 토크로 다 때우려고. 물어볼 거. 야 앉아봐. 이제 병원 형은 예. 연기를 너무 잘해. 맞아. 사실 이런 칭찬이 형 입장에서 좀 쑥스러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좋아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나는 형을 처음으로 진짜 그냥 내가 국보급. 유키즈 나왔을 때도 얘기를 했어. 야, 이 형 정말 연기 잘한다 네. 했던 게 번지 점프를 하다. 아 와, 난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계속 그 영화 얘기를 하는 게 그 영화 이름 잘 안 봤나 봐요. 아니 봤어. 광해도 있고 많은 것들이 아, 있지만 그치. 내 인상의 뇌리에 꽂히는 이병헌. 건? 제 인생 드라마라고 따지는 거죠. 저는 올인을. 저는 올인을 너무 재밌게 봤어요. 작품은 지금도 얘기를 하지만 네. 진짜 너무 많습니다. 뭐 광해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다 그래서 아까부터 광해만 얘기해. 형 그만 좀 찍어. 내부 자료도 있고, 다 있어요. 너무 많지. 너무 많지. 어. 그래서 짤도 많고 맞아. 밈도 너무 많아. 진짜 큰일 났어요. 형 옛날에 이거 이거 마임한 거에 형이 네. 또 그걸 한 거를 형이 네. 또 보는 거를 또 형이 진짜 그거는 막 이렇게 얼굴이 낯뜨겁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했는데 그래 차라리 어쩌면 그냥 내가 이걸 승화시키자. 받아들이고 그냥. 받아들이자. 음. 그리고 오히려 더 보여주자 그냥. 싸이 뮤비에서도 이거 하시고 중독인 것 같은데요. 할 줄 아는 게 사실은 영화 너무 잘하시잖아 이거. 할 줄 아는 게 몇 가지가 없어가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찍으면서 살짝 저의 춤을 가미시키시더라고요 감독님. 녹이려고 하는구나. 그럴만 하지. 예. 이번에 얼마 전에 박찬욱 감독님하고 어쩔 수가 없다라는 영화를 끝냈는데 스포를 조금 하자면 거기서도 약간 나와요. 춤신이 있구나. 그건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댄스예요. 여기 형 뭐? 여기 형 왜 그러는 거야? 프리스타일을- 이제는 과감하게 가시네요, 형. 야, 이거 어쩔 재밌겠다. 수가, 제목도 어쩔 수가 어쩔 수 없다야. 없다. 개인적으로는 그 댄스가 가장 마음에 드는 댄스였던 것 같아요. 근데 형 춤을 따로 배웠어요? 안 배웠으니까 그런 묘한 동작들이 나오는 거예요. 배웠으면 그치 배웠으면 그 티가 사실은 정석의 움직임이 아니잖아요. 약간 묘한 느낌이 있죠. 네. 형이 나는 잘 들어서 이렇게 이거가 이제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제 할 게 없으니까 밑으로까지 막 내려가고. 왜냐면 반응을 끌어올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저 뒤에서 포커스도 아웃됐는데 계속 뭘 하라는 거야. 콘티라는 것도 없고 그냥 춤 철화였구나. 그냥 그때는. 갑자기 그래도 열심히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서 해야죠. 그치.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그거는 싸이하고 친분이 있으니까 그거 하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싸이 씨가 음. 사실 그 이전부터 몇 년 전서부터 뮤직비디오를 자기가 이번에 찍는데 그거 좀 와서 좀 같이 형을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야 이거 일정도 그렇고 너무 옛날에 뮤직비디오를 찍어봐가지고 나는 못하겠다. 그런 감이 없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는 게 너한테 해가 될 수도 있다. 방해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사실 잘 피했었어요. 근데 또 한 1, 2년 있다가 또 이번에 음반이 새로 나왔는데 또 하자고. 그것도 어떻게 잘 피했는데 집요하지 또 싸이. 와 정말 이 집요함은 집요해. 있을 수가 없는 집요함이에요. 집요해요. 한 몇 년 있다가 또 형 뮤직비디오 이번에는 꼭 좀 출연해.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나는 언젠가 얘 뮤직비디오를 하게 되겠구나. 그냥 그런 생각했어. 이번에 내가 또 거절을 하든 언젠간 응. 무조건이야. 한 번은 해야 돼. 그러면 털자 그냥 그냥.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하자. 아, 그래, 그래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 아, 잘 생각하셨어. 싸이는 대단하네요. 정말 걔는 집요함이. 한번 물면은 그냥 끝까지. 가는구나. 끝까지 그런 집요함이 있으니까 네. 다 이렇게 성공한 거죠. 그런가 봐요. 그런 집요함이 또 있으니까 성공한 맞아. 거예요. 안 그랬으면은 어쨌든 그래서 싸이의 뮤비에 드디어 출연을 하게 되고 맞아요. 드디어 싸이의 울타리에서 벗어나게 되셨다. 큰 숙제를 해낸 거. 인생의 큰 숙제를. 그리고 이제 동요병하고 또 친분 때문에 SNL 나가시고. 네. 아. 네. 그 집요함은 동엽이 형이 또 와 동엽 씨는 신동엽 씨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정말 3일 밤을 우리 집에서 샜어. 와. 3일 밤을. 동엽 씨 아시겠지만 그렇게 안 보이잖아. 뭐 집요하거나 맞아요. 그런 성격 동요병 아닌데? 그런 정도는 이런 아닌데. 성격이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온다 그래가지고 와서 막 진짜 내가 평소에 너무 좋아하는 정말 좋은 와인을 막 계속 그것도 한 병이 아니고 4병. 와. 그래서 3병째 이렇게 꺼내는 순간 다시 집어넣어. 일단 집어넣어. 이상하다. 약간 그래서 상황이 일단 너라 이거 다 이거 하나만 분위기 먹자. 이상하다. 분위기 이상하다. 뭐가 부담스럽지, 부담스럽지. 뭐가 있구나. 아니나 다를까 바로 SNL이 다시 시작을 하는데 하면서 딱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정말 동엽이랑 워낙 친한 친구 사이니까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고 진짜로 뭔가를 하고 싶지만 물론 나도 영광스럽고 그래요. 근데 난 알겠지만 약간 울렁증 같은 거 있잖아요. 무대 위에 서거나 아니면 생방송에 대한 이런 어떤 부담감과 약간 좀 발가벗겨진 느낌? 안녕하세요 이병헌입니다 하는 순간 갑자기 거기서 공황이 오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물렁증. 나로서 나오는 것이 배우들한테는 쉽지가 않아요. 배역과 그래 형, 그 뭔지 알겠어. 그 내가 어떤 사람의 역할을 하고 그 사람으로서 내가 행동하고 말한다고 생각하면 긴장할 일이 없는데 없는데 연기니까. 내가 이병헌입니다 하고서 어떤 인사를 하는 순간부터는 갑자기 그게 호흡 곤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그 예전에 오스카 아카데미에 이제 시상하러 갔을 때 전전날쯤에 알파치노 씨를 만나서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밥을 먹었어요? 예. 그러면서 내가 이제 벌써부터 너무 며칠 전인데 긴장돼서 지금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야 그럼 나도 그런 데 가게 되면 긴장하는데 그러면서 나한테 슬쩍 물어보시더라고. 내가 너무 긴장을 막 하는 것 같으니까 너 카메라 앞에서 연기할 때 긴장해? 그래서 아니요. 네. 그러면 아카데미 올라가서 네가 다른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해라. 연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 되게 이론적으로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Hi everyone, I'm 병원 리 딱 하는 순간 또 와. 또 확 바뀌어요. 나 이병헌이구나. 병헌이. 그게 왜냐면 내가 이병헌입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갑자기 역할은 나는 없는 다른 거지. 역할이라고 생각했다가 갑자기 그 역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게 이론적으로는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안 되는구나. 실행이 안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되지. 실행이. 아무튼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동요병이 형 그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날 진짜 새벽 3시인가 11시면 난 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되게 힘든 시간을 비몽사몽하고 힘든 시간 제정신 아닐 때네요. 계속 그 힘든 시간 어떻게 보냈냐면 야 한 번만 도와줘. 제발 나 진짜 못해. 나 진짜 살려줘라. 하다가 쓰러질 수도 있어. 막 계속 그런 얘기 반복이었던 거야. 근데 새벽 3시까지 안 가서 내가 대답은 그래도 끝까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막 꾹 참고 어떻게 하다가 보냈어. 어떻게 가서 그래, 오늘은 가라. 동엽이 또 기어서 가고 다음 날 또 왔어 저녁에. 그 다음 날. 대단하다고요. 이건 그래가지고 그날도 한 새벽 한 2시 정도까지 와. 있다가 내가 끝까지 나도 아주 참고 그냥 대답을 안 하고 보냈어. 또 보냈어. 다음 날 또 벨을 누르는데 와 진짜. 형 전화를 안 했어? 삼고초려. 촬영 없을 때 난 계속 집에만 있거든. 와. 계속 있으니까 집에 있는 걸 알고 또 찾아왔어. 그래서 얘도 그냥 언젠가 하게 되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들면서 결국에는 알았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 병원 형이 또 그리고 또 마음이 또 약하네 형이 좀. 거절 잘 못하고. 예. 그러니까 그런 덕분에 막 흔히들 밈이라고 얘기하는 네. 것들이 홍수야, 홍수. 결국은 그러니까 뭐 형도 좀 어떻게 보니까 안 됐네. 그러니까 우리 아들한테는 내가 사실 내 영화를 보여준 적이 작년에 처음이었던 거야. 내 특별전을 해서 하루에 한 영화씩 일주일 동안을 보여주는 피렌체 영화제가 있었는데 거기 내가 한번 처음으로 아들한테 내 영화를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서 광해를 이제 처음으로 보여줬어. 그 전까지는 아마 내가
유튜브 밈스타였는 줄 알았을 거야. 왜냐면 아이들은 그치. 학교에서 요거만 그런 거 보니까 보잖아. 유튜브 보니까. 밈스타 이병헌인데 유튜브 민수다. 아무튼 그런 건 줄로만 알았다가 아빠가 영화 배우였구나를 난 알았어. 요번 물론 영화 배우인지는 알았지만 형 보고 나서 뭐래요? 보고 나서는 어우 눈이 이렇게 부었더라고. 너무 울어가지고. 내가 그걸 보고 그렇겠다. 감동스러운 거야. 맞아. 내 영화를 처음 보는데 저렇게까지 몰입해서 봤구나 싶어서 거기서 이제 광해와 하선의 두 이야기가 이제 막 나오니까 하선이 또 슬픈 장면이 많죠. 맞아요. 어느 장면에서 그렇게 많이 울었니? 이랬더니 도부장 죽을 때 더부장 좋네.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더부장 인건이 형인가? 인건이 네, 인건이 형. 재밌다. 슬프긴 슬퍼요 거기. 또. 슬프지. 그 라인이 또 있거든. 근데 이제 피시 형은 자기가 아들인데.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그런 뭐 예? 내 어떤 장면에서 그렇지. 내가 많이 눈물 흘렸거나 아. 어떤 장면에서 제일 슬펐어. 도부장 죽을 때 웃기다.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근데 진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배경도 그렇잖아요. 사실 병헌이 형은 글로벌 스타야. 맞아. 배경이 예? 사실 매그니피센트 그 세븐도 그렇고 병헌이 형 때만 하더라도 없지 않았어요? 그거 사실 아니 이병헌 씨가 할리우드에? 헐리우드에? 근데 진짜 얼마나 그 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위상을 떨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한국에 계속 있으면 나도 못 느껴요. 근데 내가 이제 외국 가서 업계 친구들을 만나거나 운동하는 짐이나 아니면 레스토랑 가서 한국 음악이 나오면 깜짝 놀라. 진짜 그렇다니까. 그것도 이제 가장 뭐 LA에서 가장 핫하다는 그런 카페나 한국 가사로 들리는 한국의 노래가 나오면 진짜 이젠 대중적으로 다들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번에도 오징어 게임 그 프로모션 때문에 이정재 씨하고 LA에서 한참 홍보하다가 뉴욕으로 가서 이제 뭐 켈리 클락슨 쇼하고 뭐 이런 것들 하려고 공항에 어떤 약간 특별한 대기실 같은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누가 와서 인사를 해서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보니까 로제 씨인 거예요. 로제. 어쩐 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 홍보하러 왔는데 켈리 클락슨 쇼라는 데 출연하려고 가요. 그랬더니 전 지금 막 켈리 클락슨 쇼 끝내고 오는 거예요. 진짜 대한민국이 응원합니다. 내가 진짜 대단해. 또 로제 씨도 저 오징어 게임 응원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핑계고에서 짠한형, 짠한형에서 핑계고. 시차도 왔네 오전에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시차도 예. 뭐 그런 느낌이다. 쇼가 그렇지. 예, 똑같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다. 여기가 뉴욕이고 내리고. 지도도 딱 읽었으니까. 근데 해외 스타분들 중에 연락 자주 하시는 분 계세요? 저랑 제일 그래도 가까운 친구는 마누엘이라고 링컨 로이어라고 알아요. 뭐 링컨을 타고 네, 다니는 일단 변호사. 그 주인공하는 친구. 그분. 네, 그 친구랑은 매그니피센트 세븐에서 네. 서로 인연이 돼서 만났어요. 그 친구가 이제 쌍권총 들고 다니는 맞네. 그 예, 친구 그 친구랑은 뭐 여전히 미국 가면 늘 만나고 같이 만나고. 우리 집에도 놀러 오고 진짜?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분 왔다고 왜 이렇게 뭐 기사 같은 게 안 났지? 안 왔어요 여기? 아니 여기 집에 오셨. 집에 오셨다. 아니 LA. 알레지 마. 난 거기 여기에는 또 초인종을 먼저 누린 줄 알았는데 와인을 들고. 이 형 정말 또. LA 집에. 형 지금 웃음 봤어? 네. LA 형 또 거기 집에. 그러고 보니까 형네 집에는 이게 자주 많이 가시나 봐. 그 시완이도 그때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형이 시완이. 형네 집은 초인종 누르면 문 열어주는 거예요. 한번 눌러보게 한번 알면은. 심지어 문이 없어요. 농담이고. 근데 나는 우리 집에 와본 사람이 많은가 하면 왜 이렇게 많지? 나는 사실 밖에 잘 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밥도 집에서 먹는 걸 좋아하고 술을 마셔도 집에서 마시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누가 연락이 와서 야 우리 언제 한번 보자 하면 그럼 우리 집에서 뭐 보면 어때? 그렇게 하다 보면 저 친구랑도 며칠 있다 마시기로 했으니까 다 같이 부르자. 가지고 콜라보를 하는구나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한 4-5명이 한꺼번에 와서 털어놓은 거구나 그냥 다 같이 함께 그렇지. 즐기고. 그래서 먹고 시완이의 경우는 되게 좀 특수한 케이스였고 형님 댁에 한번 가도 될까요? 그냥 쓱 던진 얘기인데. 그 친구는 진짜 지나가는 얘기를 못 해요. 가 언제 한번 밥 먹자. 이러면
막 달려와서 언제요? 아니 뭐 던지는 그래 뭐 너 나 시간 맞을 때 그래도 형 시간 다 맞출게요. 어디서요? 형 시간 다 맞출게요. 이런 거. 그러고서 아주 가까스로 뛰어서 차에 타가지고 보내놓고 나면 바로 문자 와 있어. 언제? 저는 언제 괜찮아요. 날짜를 적으면서. 아 이거 MBTI 아이들은 형 죽어요. 야 형은 근데 쪼임을 많이 당하네. 싸이, 동엽이형, 시완이. 아, 참 독특하고 재밌어요. 너무 웃긴다. 아 근데 일단 중요한 건 오늘 좀 병원 형님이 이제 승부 네. 영화 얘기를 좀 해야죠. 바둑. 조훈현 구단의 역할을 이제 형님이 하시는 거죠. 승부란 영화는 우리나라의 두 바둑 천재 조은영 구단과 이창호 구단의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 이야기죠. 이야기를 그린 영화예요. 이게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영화인 거죠. 이거는 완전 실화예요. 아,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것들을 다 고증하고 저도 조은현 선생님을 만나 뵙고 식사도 하고 또 가볍게 술도 한잔 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제가 캐내고 싶어서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분의 생각과 또 혹은 버릇이나 어떤 눈빛이나 당신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에피소드들을 들으면서 그분을 내가 많이 느껴야 흡수하고 와. 그래요. 거기서 찾아 먹을 걸 내가 찾아서 그걸 보여드려. 표현을 해야 되니까 하니까. 깊은 질문들 혹은 약간 어두운 질문들도 했는데 그 사모님께서 같이 나오셔가지고 조은현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막 갈라치면 이렇게 그것만은 근데 그 얘기는 이렇게 거기까지는. 더 못 들어갔구나. 그 스승과 제자 그거 맞아요. 맞죠? 이창호 구단하고. 네. 그 예전에 실제로 제자를 키우고 싶다고 이제는 그런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조은현 구단의 그 어떤 실제 성격이 누군가를 이렇게 키우고 제자를 위해서 막 이렇게 가리키고 이런 성향의 분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신동이 갑자기 나와서 이렇게 눈여겨 보다가 이제 제자로 삼고 집에서 이제 먹고 자고를 함께 하는 10세가 되기 이전에 어느 순간 결승전에 둘이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 이제 칠판이죠. 칠판을 보면서 아주 묘한 그런 어떤 감정에 휩싸이게 되는 그런 어떤 순간이 있었고 결국 그 대회에서 지게 되죠. 저요. 근데 이게 왜 드라마틱하냐면 스승이 저요 제자한테. 같은 집에 살고 같이 먹고 자고 하기 때문에 결승전 날도 두 사람이 같이 나란히 앉아서 같이 가요? 가고 이야. 내려서 그날 그렇게 충격적인 패배를 맛보고 끝나고도 와요. 올 때도 같이 오고 나는 와 그게 또 말이 그리고 돼? 같은 집에 들어가고 또 그 같은 집에서 밥을 먹고 밥을 먹고 와 이거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에요. 진짜 말이 사실 그 이창호 구단과 우리 조은현 구단께서 그렇게 대국을 했고 예전에 뭐 한번 패배를 했다가 뭐 이런 스토리는 아는데 그 같이 살고 이거는 같이 생각을 갔다 못 왔다는 해봤네요. 그래서 다큐도 보고 뭐 자료를 통하고 또 말도 많이 여기저기서 듣고 했는데 와 그러저러한 그 드라마틱한 상황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충분히 영화로 만들어도 정말 재밌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요거 언제 개봉을 합니까? 3월 26일 날 3월 26일 개봉해요. 이거 정말 참 너무 궁금하고 기대가 돼요. 그 잠깐의 그 예고편입니다만 병원 형이 아유 씹어 그냥 먹죠. 그 시대 그 사람이 돼서 나오더라고. 예. 그게 참 기가 막혀. 이거 역할 맡으면은 거기에 너 흡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를 만들어 주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참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제 배우라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의 일이긴 합니다만 늘상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배우들은 영화를 처음 결정을 하게 되고 영화를 준비하는 몇 개월 그리고 영화 촬영이 시작되고 몇 개월 이 동안 계속 붙잡고 있어야 돼. 그 내가 캐릭터가 완전히 100%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자꾸만 그 안에 젖어들려고 애를 쓰는 그 발버둥이 이 긴 몇 개월이면 몇 개월, 1년이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계속 그 생각이 내 머릿속에는
계속 자리 잡고 있어.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있더라도 거기는 하나에는 있어야 되는구나. 예를 들면 내가 뭐 아이들하고 무슨 어디 놀이공원에 가서 놀고 있건 재밌게 놀고 있어도 여기에는 다른 와. 부담이 항상 머릿속에 있고 그 캐릭터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으려고. 그래서 저의 방법 중에 하나는 뭐예요? 작품을 하고 있을 때 중간에 내가 되게 쉬는 날이 길어도 웬만하면 여행은 안 가요. 특히 뭐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왜냐면 해외여행을 가는 깨지는구나 순간 그게. 내 것들이 이렇게 툭툭 떨어져서 그렇지 비워지는 거죠. 그래서 왜 배우들이 작품과 작품 사이에 여행들을 많이 하잖아요. 약간 좀 다 내려놓으려고. 버리려고 하는 버리고 느낌이 다시 오는 거구나. 있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약간 좀 먼 여행, 긴 여행은 작품하고 있는 동안에는 안 가려고. 가까운 여행 가요? 용평에 갈 때도 있죠. 용평. 뭐. 강원 가까운 데 강원 수도권 일원. 2시간 안짝으로. 2시간 안짝으로. 아. 근데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달랐어요. 오징어 게임은 왜요? 워낙 출연하는 인물들이 많으니까 어떤 날은 내가 2달을 비는 시간이 있어요. 네. 다른 두 사람들 달을? 촬영하느라고. 아. 2달 만에 촬영장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 그리고 어떤 날은 한 달에 한 번 간 적이 있었고. 예. 그런 때는 사실 미국도 갔다 오고 그랬어요. 아, 2달 쉴 때는. 네. 아. 뭐 하긴 하시네. 많이 그렇다는 거지. 뭐 그건 뭐 예외적인 거고. 쉴 땐 또 쉬어야 되니까. 그렇게 텀이 길어지면 그러면 나도 멀리도 갔다 오고. 언제 또 2달 쉬어보냐 하면서. 예. 그 사실은 육체적으로는 힘들지 않았어도 그렇기 때문에 뭐 쉬다가 갑자기 와서 또 몰입을 적응해야 해야 되는 되니까. 그런 시간들 때문에 좀 정신적으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나? 라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좀 들긴 했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어요. 요즘 그 MBTI 같은 거 많이 얘기하는데 형님은 좀 MBTI가 어떻게 되세요? 내 생각에는 E하고 I의 중간인 것 같아요. E하고 I. 이성향도 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약간 살면서 직업 때문에 조금 변화된 부분이 있어요. 사회적인 이. 그런 말도 있어요. 네, 사회적인. 사회적인. 만 사회적인. 그리고 NFJ. 아, N이구나. FJ. INFJ나 ENFJ. 인프제. ENFJ로 더 많이 나오긴 해요. ENFJ. 인프제. 약간 계획형이구나 형도. 여행 갈 때만 이렇게 다 꼼꼼하게 계획해요? 그렇진 않은데. 저희가 상담사가 아니에요. 저희도 그냥 아는 거 대충 저희도 떠드는 그냥 거예요. 아는 거 대충 떠드는 거니까 형 너무 진지하게 형이. 그 여행 갈 때 그냥 즉흥적으로 그렇지, 그냥 갈 때도 그래. 있고 그렇죠. 그러네. 일할 때는 뭐 스케줄 딱 보면은 짜자자자 정리. 일할 때는 좀 계획적이에요. 그럼 일할 땐 제일. 쉴 때는 그러니까 약간 다 그러니까 중간이면 반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확실한 건 F. T 성향은 없구나. 없어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형 좀 약간 공감해주고. 감성적인 스타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배우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F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내가 어떤 작품을 읽을 때 거기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공감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내가 그 인물을 내 걸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우리는 감정을 무기로 하는 직업이니까. 형 혼자서 갑자기 이렇게 뭔가 슬픈 생각을 하면 눈물이 쫙 나요. 어때요? 혼자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가장 최근에 좀 형 울어본 건 뭐예요? 다큐 같은 거 보면서 많이. 어떤 다큐요? 그러니까 왜 인간극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무 많이 슬프게 본 게 그거였었어요. 다시 태어나도 우리라는 티벳의 그 승려 이야기예요. 그 태어나자마자 뭐라 그러더라? 누가 환생했다고 얘기하는. 환생? 그 뭐라 그러지? 림포체인가? 아니 뭐라 그러더라.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를 했어요? 제일 중요한 지금 형 줄 알았어. 때문에 지금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 지금 그거 제일 찾아가고 난리예요. 중요한 다시 태어나는 림포체. 림포체. 어린 승려와 또 그를 지키고 보살피는 나이든 노승의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보통 사실 아무리 재밌게 본 영화도 다시 보기 힘들거든요. 2번 이상 안 봐요? 잘 안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다 느꼈던 감정을 내가 또 느끼고 싶지 않아서. 근데 이거를 내가 막 보면서 너무 많이 울고 민혁 씨를 데리고서 와서 이거 꼭 봐라. 그래서 같이 옆에서 또 같이 보면서 같이. 근데 거기서 또 내가 봤는데 눈물을 또 흘리고 뭐 하는데 거기서 또 막 이렇게 울었어.
민종 씨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우셨어요? 울었어요. 워낙 또 잘 그런 거 보면서 감정이입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또 그날 엄마가 오셨어요. 밤에. 네. 그래서 엄마 이거 좀 보시라고 하면서 또 봤어? 다 전도했구나. 앉혀놓고 또? 또 내가 또 울고 있는 거야. 야, 난 봐야겠다. 3번을 하루에 보면서 3번은 울었어요. 되게 감성적이시구나. 완전 F네요. 이건 완전 F예요. T 성향 없어요. F네. F예요. 이건 형 F야. 완전 F야. 아니 그리고 또 그거를 우리 민정 씨한테 그리고 어머니한테. 어머님한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좋은 영화 보면 있죠. 추천, 맞아요. 막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잖아요. 이거 꼭 봐라.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서 내가 너무 어떤 걸 재밌게 보거나 그랬으면 그 사람이 그 정서를 느꼈으면 좋겠어. 내가 공유했으면 느꼈던 정서를 한번 고스란히 그 사람도 가지고 그러니까 공유했으면 좋겠죠. 특히 네. 내가 친한 사람들.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좀. 형도 그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뭐 재밌는 거는 재밌는 거 보면 야 이거 꼭이다. 이거 아, 꼭 봐라. 이거 아. 진짜 이거다. 저도 F인데 네. 그래서 또 그런 것 같아. 정서적으로 보니까 좀 한번. 그런 것 같네요. 그러니까 뭐 재석 씨도 그 토크를 진행하면서 네, 네. 진짜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를 게스트가 하면 함께 우는 네. 경우가 있잖아요. 가끔 있죠. 근데 그런 게 네. 그런 성격을 딱 반증하는 그러니까요. 근데 네. 궁금한 거 형. 그 나이가 들면 눈물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거랑은 좀 그런 달라요. 것도 좀 있는 거. 있어. 그 나이가 좀 있으면은 있어. 이상한 포인트 갑자기 이게 흐르고 있고 막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있어. 그냥 흐르고 있는 건 아니고 감정이 먼저 올라오니까 흐르고.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흐르지. 바람 불어서 그냥 흐르는 거 아니에요. 이건 물이고, 이건 물이고. 이건 물이고. 이렇게 흐르는 건 물이고, 감정이 감정이 올라와요. 올라온 거. 근데 형이 약한 부분이 그런 휴머니즘에 좀 약하네. 그런 거. 나도 좀 그런 거 약하거든. 근데 그렇게 될 거예요. 점점 좀 있어요. 요즘 들어서 이상한 포인트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돼요. 근데 또 이상한 거는 이쯤에서는 눈물이 나야 되는데 안 나는 안 경우 날 때도 있어요. 있어. 또. 그것도 이상해. 차가울 때 있어 나. 왜 그러지? 다른 분들 다 오는데 나는 눈물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몰입을 안 해서 모든 그런 걸 부분에 수- 그런 건 아니야. 호르몬 불균형인가? 형. 이상하게 나오는 거야. 형 진짜. 호르몬이 형. 무슨 호르몬 불균형 갑자기. 아니 근데 형은 좀 화가 나거나 하면 좀 회피형이에요? 아니면 이제 맞서서 빨리 이것을 좀 해결하는 스타일이에요? 어떤 스타일이에요? 나는 그냥 내 안에서 사귀어요 다. 화 같은 거 잘 안 내요. 근데 그게 티가 나게 화를 삭히는 스타일이라면은 나는 전혀 남들한테 보이지 않. 티 안 나게. 내가 만약에 티가 나면 예. 주변 사람들이 너무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화를 내 안에서 다 속이는 편이고. 근데 아까 와서 형 약간 화 내시잖아요. 구두부터 시작해서 아, 예. 아침밥 그 일부러 이제 재밌자고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이상하게 골프를 와이프랑 치러 나가면 지인들하고 치러 나가면 내 걸음걸이가 바뀌고 형 골프에서는 못 숨겨요. 골프에서는 절대 못 숨긴대요. 나 왜 이러냐면서 막 이렇게 막 불만을 얘기한다든가 이러지 않는데 몇 번이 안 되기 시작하면 저 와이프랑 같이 온 지인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쳐다본대요. 몇 번을 그러다가 쳐다보다가 나 혼자 멀리 이렇게 걸어가는데 약간 여기가 이렇게 아지랭이처럼 김이 진짜 약간 살짝 보이는 것 같아요. 빡이 그냥 올라오는 거지 그냥. 그게 너무 느껴져서 나한테 티를 내지 말라고. 형님은 안 냈는데. 나 진짜 안 냈는데 그래서 나보러 차라리 아이 참 안 맞네 하면서 막 약간 이렇게 화를 좀 내라. 해소를 하라는 거야. 그래. 차라리 해소를 하면 그래. 오히려 주변 사람들도 맞아. 더 오히려 편해요. 더 위로를 하는데 편하게 그치. 칠 수가 있다. 나는 스스로 내가 사귀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걸음이 생각하는데 빨라지고 아트랭이 올라오고. 어지러지게 올라오고. 그게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안 그러려고 이제는 그냥 밖으로 좀 이렇게 꺼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형님 어때 밖에 좀 꺼내나요? 집에서 어때요? 잠깐만. 나도 좀 솔직히 좀 안으로 좀 이렇게 사귀는 스타일인데,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사귄다고 생각하는데 티는 뭔가 나는 좀 거. 그런 게 티가 난다 그럴까? 예, 이게 티구나. 형님. 티가 난다. 너 티구나. 오늘 내가 얘기했던 것 중에 제일 재밌는 거 같아. 근데요 어쩔 줄은 몰라. 지금 여기 이거- 김 보여? 아트랭이 보여요. 이거 집에 가면서 내내 생각한다 이거. 형이 차에 가면 내가 그때 왜 티를 이것들이 유턴해봐 유턴. 다시 가자. 가야 되겠어.
가야 되겠어. 저기 감독님 그 테이프 좀 줘봐요. 다시 신발 벗고 놓고요. 형님은 좀 뭘 할 때 가장 좀 즐겁고 행복하세요? 집에서 영화 볼 때. 뭐 어떤 영화 그래요? 보세요? 어떤 영화 보세요? 한국 영화 아니면은 뭐 나 그런 거 장르가 없어요. 그냥 막 다 봐요. 형 그런 건 없어요. 직업병 마냥 뭐 나였으면 뭐 저렇게 했을 텐데 아니면 저런 데는 저런 거 뭐 이런 거 간섭하면서 보는 스타일이라면 그냥 진득하게 그냥 보시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거 간섭 안 해요. 그리고 배우 입장으로 보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냥 진짜 이걸 즐기려고 하는 관객의 입장으로 보죠. 형이 계속 얘기하시는 게 나는 거의 뭐 일이 없으면 그냥 집에 있는다. 그럼 집에서 그냥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영화 보거나 아니면 육아하거나. 밥 세끼 딱. 삼세끼. 예. 근데 되게 짧아요. 밥 먹는 시간. 왜 짧게 먹으세요? 뭐 한 10분 뭐 정도면. 아, 밥을 좀 빨리 드시는 편이네요, 형님. 근데 그거를 되게 많이 줄인 거예요. 옛날에는 한 1분 정도면 다 먹었는데. 왜요? 1분? 되게 그냥 허겁지겁 형 드시고 숟가락을 1분이면 거의 내려놓고. 그냥 후루룩인데. 진짜 너무 빨리 먹었어요.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내가 20살 때인가 21살 때 처음 KBS에 이제 14기 탤런트 그래가지고 연수받는 기간이었는데 하루 왼종일 거기서 연수받고 있으면 중간에 점심시간에 마음 맞는 서너 명 뭐 3, 3, 5 어울려서 집 앞에 여의도에 그 백반집 있어요. 있어요. 거기 KBS 되게 바로 앞에. 많았어요. 예. 근데 내가 항상 맨날 다리 떨고 앉아 있으니까 왜냐면 혼자 제일 먼저 먹고 내 동기들은 계속 먹고 있는 거 보고 있으니까 빨리 먹기를 유명해서 아, 그 진짜? 중에 한 친구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야, 너 한번 빨리 먹기 시합 한번 해볼래? 그래서 누구랑? 그랬더니 MBC에 이번에 그 19기 새로 그 뽑은 애들 있잖아. 우리처럼 연수 받고 있는 애들. 그래서 한석규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와.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본다. 그때 이제 처음 들어본 어머. 이름이 온 거예요. 네. 짜장면을 7초에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난 확인된 바는 아니에요. 짜장면 7초? 준하 형이 8초인가 9초. 와, 맞아요. 몰라 아무튼 그 얘기를 했었어 나한테. 그리고서 나중에 이제 석경을 TV에서 보고 네. 어? 그분이 그분이었구나를 알게 된 거죠. 그 형님도 좀 빨리 드세요? 많이 드시고? 아니 근데 몰라요. 저는 그러니까 소문이 그렇게 났다라는 확인된 거지. 바 없. 저는 뭐 자리에서 여러 번 뵀지만 그 형님하고 같이 식사를 해본 적은 없어서 형님은 짜장면 나는 그렇게까지 빨리 못 먹어요 짜장면. 그러면 뭐를 그렇게 빨리 드세요? 밥 형님은 반찬 뭐 음식에 대한 그런 거는 안 가려요. 그 중에서도 좀 선호하는 그 뭐 반찬? 반찬이나 예를 들면 이거 있으면 진짜 나는 밥. 제육볶음. 제육볶음은 뭐 소울푸드죠 형. 이건 형 소울푸드. 얘기할 게 없어. 네. 오늘 저희 아침에 형 오기 전에 이걸로 먹었거든요 지금. 제육볶음. 오징어 저 하나 제육볶음. 갖고 하시면 형 기가 막혀. 저 끝내줘요. 렌즈 한번 딱 돌려갖고 먹으면요. 제육볶음은 뭐 아휴. 매일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냥. 진짜 제육볶음은 깐느에 비상선언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갔었을 때 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체크인하기 전에 한 식당에 먼저 가서 제육볶음을 먹었어요. 그 정도로. 완전 한식파시구나 형님. 그래서 그걸 인스타에 올렸어요. 형 근데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형. 이런 게 근데 형 또 인스타 못하기로 포커스를 소문 맞춰야 되는 형 인스타 못하기로 소문 났잖아. 사진 아니, 되게 뭐- 못 찍잖아요. 못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정제. 잘생기신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내가 근데- 그걸 물어봤어. 어. 그럼 뭐야 그걸 왜 못 찍는다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 어. 각도를 뭐 그치, 자기한테 좀 약간 맞는 이렇게. 각도 어쩌고. 난 그건 또 차마 못하겠어. 뭐 그거 뭐 이렇게 해서 찍을 수도 없잖아. 형 좋은데요? 좋은데 이렇게 하는 거? 형 자연스러운데? 어. 형 이거 참. 그러니까 형 뭔지 알아. 그러니까 뭐 예쁜 부끄럽지. 척하면서. 좀 부끄럽지. 그렇지. 사실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인 거야. 팬들은 딱 정확한 내 얼굴을 이게 힘들다라는 거야. 정확하게 내 얼굴을 이렇게 내 딱- 얼굴 봐라.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보고 싶어 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눈이 거의 찢어질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하고서 하면 그게 약간 제대로 된 얼굴이 아니잖아. 저도 셀카나 이런 걸 또 잘 안 찍기 때문에 저도 잘 잘 찍- 모르지. 예, 저도 잘 안 찍거든요. 전 제 사진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여긴 찍을 맛이 나고 여기는 찍을 맛이 아무리 찍어도 형님 뭐가 아, 이득 야. 찍을 맛이 나. 전 찍을 맛이 나네. 저는 찍을 맛이 안 솔직히 찍을 맛이 안 나. 안 나서 진짜 찍기가 맞는 싫어. 얘기야. 아무리 진짜 찍을 맛이 안 나. 화질이 좋아졌다고 해도 뭔지 알죠 형? 형 진짜 찍을 맛이 안 난다니까. 아니, 입을 다물어 이상하고 아 걸어도 진짜 이상하고. 이상해. 아니 근데 우리 나이 되면 음.
그 외모에 그렇게 신경 많이 쓰게. 아이 그건 형 생각이지. 형. 아이, 진짜. 타고난 사람과 우리는 안 그래. 형. 노력형은 우리는 한이 맺힌 사람들이야. 계속 끊임없이 그래 우리 어. 같은 사람은 계속 그렇단 말이야. 끊임없이 노력을 나는 합니다. 진짜 눈을 감을 때까지 그럴 거야. 계속 끝까지 아주 저렇게 그렇구나. 찍어봐라. 아니 어. 예전보다는 어. 그 외모에 이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게 되더라고. 근데 어쩌면 나도 어. 내가 오히려 약간 좀 각성해야 될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왜 형? 팬들은 바라지 않을 텐데 이런 마음을. 아 근데 형은 진짜 멋있잖아. 이 톤이 주는 그 안정감이 있어. 예. 아 이게 진짜 기가 막혀. 뜨거운 물 덕분에. 광고인 줄 알았어. 뜨거운 물 덕분에. 따뜻한 물. 한잔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같이 온 우리 전 매니저 동생분이 뭐 병원 형 얘기에 많이 웃네. 빵빵 터져 병원 형 얘기에. 좋아지네. 특히 이거에 막 빵 터지더라고. 왜냐면 우리 매니저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 아 진짜. 그래서 저 친구가 제육이 찍어준 있었구나. 거야. 아 찍어줘. 아 그러셨구나. 지금 같이 일하신 지 얼마 됐어요 우리 병원 형이랑? 5년 됐습니다. 아 5년 되셨구나. 병원 형은 어떤 분이에요? 너무 재밌는 분이셔서 장난 많이 치는 거야. 참 아니 우리 매니저 동생분이 참 너무 재밌는 분이시소. 아 형이 너무 웃기세요. 난 진짜 실제 내 유머를 정말 다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데 잠그시는 거예요 형님. 아니 그게 아니고 카메라 앞에서는 못 못하겠어요? 하겠어. 왜 형? 그 이상해. 나는 그러니까 어렸을 적부터 그냥 카메라라는 것이 진짜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 어떤 어르신이 앉아 계실지 모른다. 카메라 뒤에는. 아 카메라 앞에 서면 약간 생각이 나도 모르게 많아진다. 경직이 굳어지고 아. 예의를 차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연기를 하는 거면 뭐 욕설도 나오고 막 예. 별의별 연기를 다 하겠지만 그게 어떤 캐릭터를 입은 게 아니고 이병헌으로서 나오는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엔 오늘 정말 자유롭게 얘기했던 거 같아. 아 그러니까 왜냐면 재석이랑은 사실 너무 오래된 너무 오래됐지. 사이고 또 얼마 전에도 힐링 캠 아니 유퀴즈. 대부분 여기 오면 아, 다 형 왜 이러는 실수를 아니 진짜 힐링 황정민 형도 캠프는- 그러고 이 형도 진짜 힐링 캠프. 왜 이렇게 와서 실수를 하고 가는 거야? 힐링고네 힐링고. 아니, 힐링 캠프가 없어진 지가 언젠데 힐링 캠프예요. 아니 힐링이 됐다고 퀴즈 하면서 유퀴즈에서 힐링이. 퀴즈 하면서 힐링이 되고 또 그래서 형 별명 같은 거 있었어요? 어렸을 때?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 형 약간 닮았. 그러니까 아놀드 뭐 슈왈제네거 아놀드 좀 각이다. 슈왈제네거랑 근데 그 영화에도 나왔어. 닮았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학교에서 팔씨름 제일 셌어. 아, 힘도 형이 힘이 세고. 셌구나. 그래서 터미네이터라는 별명이 붙어. 근데 그거 영화에 나오셨잖아요. 맞아. 그리고 와, 형 진짜. 야, 그때 터미네이터를 또 형님이 찍었으니까. 진짜 어렸을 때 그 별명이 영화까지 이어지니. 아, 진짜 대단하다. 내가 정말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터미네이터 찍던 중이었는데 그때 무슨 파티였어. 크리스마스 날 파티인가?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자기 친한 사람들을 집에 초대해서 파티를 하는데 실베스터 스톨린이 봤어? 아놀드 슈왈제네거랑 이렇게 같이 야. 서 있는 거야. 와. 근데 그 그 투샷을 사실 그 투샷은 우리한테는 정말 우리한테는 와. 진짜. 우리한테는 영웅 중에 그렇지, 영웅들인데.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어떤 맞아요. 너무 멋있는 그런 어떤 모습. 마치 조은현과 이창호처럼. 이렇게 형, 되네요. 여기 살짝 넣네. 야 이렇게 들어가네. 우리 쪽으로 보면 맹구와 영구야. 그렇지. 맹과 영구지. 양대 산맥. 네, 본업을 내가 또 약간 슬쩍슬쩍 이렇게 해야 돼. 아.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나를 이렇게 일로 오라고 빨리 오라고 인사시켜준다고. 인사시켜준다고 그러면서 실베스터 스탈론이 여기는 너 이 친구가 이번에 뭐 하는 줄 알아? 딱 물어보더라고 실베스터 스탈론한테. 어떤 역할이지? 얘가 T-1000이야. 딱 이렇게 소개시켜주더라고. 이야. 뭐 사실 제네시스라는 영화에서 정말 많은 분량을 하지 않았지만 T-1000이라는 존재감은 굉장히 큰 그렇죠. 역할이니까 T-1000이 누구가 했는지가 나름 그쪽 업계에서는 약간 좀 이슈였었나 봐.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T-1000이라면서 그때 함께 이제 인사를 하면서 같이 사진도 찍고 너무 약간 신기한 와 좀 진짜 신기했겠다. 비현실적인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와. 사실 어렸을 때 나의 별명이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 터미네이터인데 그게 진짜 이제 그 영화에 영화 같은 일이지 진짜. 참 형 대단하네. 다시 한번 이렇게 슬쩍슬쩍 형이 뭐 그냥 가볍게 얘기를 하다 얘기했네. 보니까 가볍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 아놀드 슈왈제네거 그분의 집에 초대가 되고 네.
그 다큐에도 나오잖아요.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집에서 네. 그 인터뷰한 게. 그런 집- 얘기 있을수록 네. 가볍게 얘기해야 또 좀 뭔가 더 그렇지 너무 거대하게 얘기하면은 이 형이 다 계획이 있구나. 이 형이 다 살살 계획이 있어. 물에 빠져들고 이렇게. 형 아놀드 형네 집 엄청 크지. 오 진짜 카트를 타고 다니더라니까. 그 대문 그거요. 그 이렇게 대문에서부터 윙 열리는 거. 대문에서부터 그 카트들이 쫙 서 있어. 그럼 카트를 타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럼 뭐 옆에 이런 뭐 울창한 숲이 있고 또 이쪽에도 뭐가 있고. 그 다큐에도 잠깐 나오는데 집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 엄청 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늘 얘기지만 그런 집이 또 비싸잖아요. 근데 비싼 것도 비싼 건데 그걸 유지하는 게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거든. 유지비가 그 넓은 거 그거 잘 그거 넓은 거 다 그거 잔디가 누가 해? 누가 할 거야 그거. 아놀드가 일찍 일어나서 하겠어요 그거? 못해요. 일어나서 할 수가 없어. 하루에 다 그 정도면은 못해. 못해요. 여기 치워놓으면 여기 먼지 쌓여. 맞아. 관리자가 다 있어야지. 와 진짜 굉장한 집이었어. 그 LA 있죠 그분 집이. 네. 형도 LA 집 있는 거야? 난 아주 조그만 집. 한번 갈게요. 거의 카트만한 집. 카트는 못 타고 형. 다니고 이 형 자꾸 또 축소하네. 이 형. 가면 또 자꾸 의리하지. 축소해. 사실 그렇게 우리가 영화나 뭐 드라마에서 보던 이런 스타들을 야 이게 눈앞에서 보면 진짜 어떤 기분일까. 저는 그 런닝맨의 그 탐 크루즈 했을 때가 아 그러죠.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탐 크루즈랑 막 게임 하는 건데 맞아, 그때 석진이 형이 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 저랑 탐 크루즈랑 하는 씬인데 석진이 형이 뭔가 좀 욕심을 내서 자기가 하겠다고 나를 밀치고 본인이 했을 때 그 투샷 먹으려고 그래서 저는 그 탐 크루즈 형이랑 샷이 없어요. 석진이 형이 야 나와봐라 내가 좀 하자 해가지고 원래는 세 차례 차례였는데. 탐 크루즈가 이제 나랑 하자고 해 컴온 해가지고 나 여기서 갔는데 석진이 형이 야 나와봐 내가 할게. 그래서 저는 그냥 빠져 있고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아 너무 웃기다. 석진이 형이요. 지석진 씨가 그렇게 안 보이는데 되게 약간 탐욕스러운. 잔 욕심 있어요. 이런 잔 욕심. 탐욕 크루즈야. 탐욕 크루즈. 탐욕 크루즈. 그 형은 탐 크루즈. 석시장은 탐욕 크루즈. 형이 큰 욕심은 없어. 잔 욕심. 근데 잔 욕심이 좀 그런 것들. 야 나와봐라 특히 내가 스타들하고의 투샷은 그 형이 양보를 놓칠 안 해. 수가 없어. 그러면 형은 집에서 영화 보는 거 외에 뭐 취미는 뭐 별다른 게 별로 없으신 거예요?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어요. 내가 그거는 매일 꼭 해줘야지. 그래서 커피를 직접 갈아서 이제 내리고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 네스프레소로 바꾸더라고요. 아 내려 먹는 거. 너무 오래 걸린다고. 그 뜨거운 물 넣고 누르 윙와 해서 오는 거. 아 편하긴 하지. 여기가 그걸로 바꿔가지고 그 낭만은 다 사라졌네. 그러니까. 네스프레소. 내가 그걸 이렇게 조금만 그래서 막 이렇게 타다가 보면서 계속 눈치를 봐요. 이렇게 막 계속 안절부절 왔다 갔다. 잠깐만 기다려. 갑자기 뒤에서 그래서 그걸 내리고 있는 거야. 하고 있는데. 이게 다 탔는데 자 이거 하고 있는데. 형 그럼 집에서 최대로 안 나온 건 며칠 정도 집에 있었어요? 한 20일? 20일. 와 형 정도를 20일? 밖에 아무데도 안 나오냐 집에서만. 코로나 격리가 아니고 진짜? 그래서 난 코로나 격리할 때도 좀 쉬웠어요 나는. 아 진짜? 와 난 답답해서 죽을 뻔. 난 한 일주일 넘어가니까 미치겠던데. 미치겠던데 진짜. 계속 창밖을 바라나서 봤어요. 나가고 싶어. 진짜. 형은 또 뛰쳐 나가고 싶어하는 스타일이니까. 아 진짜 창밖을 많이 바라봤어. 맞아요. 10일째 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10일도 14일이었어 14일. 이게 초창기에는 밀접 접촉자만 돼도 일단 7일. 7일. 왜냐 잠복기가 있다고. 내가 그때 한참 콘크리트 유토피아 예. 찍고 있었는데 촬영장에서 며칠 전에 찍으셨던 어떤 분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네. 내가 집에 있으면 안 되니까 저 그 영화방을 내가 거기서 있을 테니까 절대 들어오지 말아라. 네. 오빠 어차피 오빠가 걸리면 나도 걸리는 거야. 괜찮아. 오빠 나와서 먹어. 나도 같이 격리할게. 진짜? 만약에 그 결과가 나오면 어. 나도 격리할게. 되게 감동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쉽지 가족이다 않은데. 가족이야. 그리고 쉽지 않은데. 되게 그래서 감동스럽고 그렇게 하고선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우리 연락을 받아야 돼. 연락을 받고 촬영장에 가야 돼. 아니랍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촬영을 이제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요번엔 약간 좀 더 확률이 높게 쎄하구나. 확률이 높게 근처에 있었던 사람이 또 걸렸어. 걸렸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이번에는 진짜 약간 확률이 높을 것 같아. 나도 약간 좀
컨디션이 이렇게 100% 좋지 않고 그러니까 난 진짜 저쪽 방에 들어갔을 테니까 내가 만약 물 달라고 그러면 물 그냥 이렇게 앞에만 놔두고 가죠. 내가 전화할게. 내가 방에서 그렇지, 그렇지. 했어. 내가 물 달라고 그랬는데 조금은 연락이 없어서 방문을 이렇게 열고 민정아 나 물 하나만 줘. 그래서 했더니 그렇게 오빠 걸리면 나도 걸린 거야. 오빠 나와. 그냥 뭐 이러더니 저 멀리서 볼링하는 줄 알았어요. 조준을 이렇게 해가지고 물생수를 이렇게 던져주더라고. 그때 약간 실망했구나. 그러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되게 재밌다. 딴 때 같았으면 이렇게 싹 받아 운동신경으로 이렇게 싹 땡큐. 받았을 텐데 그냥 이게 어디를 가든 그냥 실망. 잠깐 이렇게 멍하게 쳐다보게 된 거야. 약간 너무 실망스럽게 해서. 그래서 천천히 줄여서 아 재밌다. 아 확률이 높아지니. 아 또 하필 찍고 있던 영화가 콘크리트 유토피아예요. 그치. 아 거기서도 결국엔 물이. 그때도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나중에는 같이 동시에 걸리더라고. 그나마 그게 낫지. 오히려 낫지. 왜냐면은 격리를 함께 하는 게 나아요. 며칠 이렇게 되면은 틈을 두고 내가 났는데 또 집에서 네, 난리잖아요. 난리야. 퐁당퐁당 되면은. 아 진짜 이제 지나니까 얘기합니다만 진짜 그때는 진짜 지옥이었어. 너무 무서웠어 진짜. 이게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맞아. 아 근데 형이 이렇게 되게 다양하네요 에피소드가 형님이. 형 에피소드가 형이 뭐 많다. 해외 것도 있고 뭐 집안 어. 것도 있고 뭐. 네. 내 얘기를 하는 그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어. 아무래도 막 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진짜 에피소드가 많네. 많은 것 많을 같아, 수밖에 진짜. 없어. 늘 저 얘기합니다만 실제로 그렇대. 얼마 전에 시간에 그 박사님이 뭔가 그 연구하신 게 있던데 뭐요? 나이가 먹을수록 시간이 진짜 빨리 간대요. 체감적으로 느끼는 그 연수가 진짜로 빨리 간대. 사실 30에서 40은 약간 뭔가 확 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있죠. 근데 4에서 5는 그냥 그래요? 그때도 확 오지 뭘. 확 와. 4에서 5도 그때는 더 오지 더. 더 와. 난 내려놓는 줄 근데 알았거든. 맞아. 더 와. 더 와. 야, 더 와. 더 심하게 오는구나. 진짜 더 와. 야, 진짜 아닌 척 하는 거지 그냥. 솔직히 근데 20에서 30대 넘어갈 때는 없어요. 뭐 별로 그렇게 훨씬 더 난 좋았었던 좀 약간 것 같아. 그랬던 것 같아. 어른 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약간 30대 중반 넘어가면서 조금 이제 나에 대한 체감을 좀 하는 것 같아. 네. 그리고 네. 4자 딱 그랬을 때 약간 저는 올해 약간 이거 좀 왔었어. 아 이제 그치. 네. 지금 석진 형이 몸부림치고 있잖아 거기서. 아니야. 석진이 형 6이 왔는데 자꾸 아니야. 막 이러고. 와 진짜 그분이 그렇게 됐어요. 얘 66년생. 형이 이제 생일이 지났으니까 59세. 근데 원래는 사실 60인데 이제 59세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세요. 아 진짜 동안이시구나. 네. 형이 진짜 나이대에 비해서는 그죠. 그죠. 완전 동안이고 되게 건강한 또 삶을 살고 계세요. 야 근데 형 평소에도 운동 많이 하시죠. 요즘은 못해요 잘. 비시즌 때는 안 하시고. 다 비슷해지셨던 것 같아요. 근데 형 지금 몸이 그냥 근데 형이 이게 타고난 체형이나 모든 것들이 또 운동으로 형이 또 하시긴 하셨겠지만 힘이 조금 약간 이게 뭐라 그럴까 좀 장사 집안이네. 아 근데 뭐 이제는 뭐 팔씨름 같은 건 또 안 한 지도 오래됐고. 근데 형님 80 옛날에 한 번 이게 애들이랑 붙었을 때 진 적이 없었죠. 그러니까 타고난 거야. 타고난 80은. 팔씨름 대회도 나갔었죠. 아 진짜? 고등학교 때. 진짜요? 아니 난 진짜 고등학교 때 어. 정말 내가 접은 적이 없는 그런 어. 사람이라 주변에 중국집 중화요리집 가서 사장님이랑 붙어보고. 아니 그웍 돌리시는 이제 네. 셰프님들한테 볶음밥 하나 시켜놓고서 그분들한테 팔씨름 한번 해보자 그러고 다 이기고. 그러니까 지는 방법을 모르는 정도였으니까 와. 나는 내가 진짜 이 팔씨름으로 그러니까. 입신양명하겠구나. 꿈이 없던 나에게 이게 약간 왔구나. 희망이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근데 그때 마침 MBC 팔씨름대 추석 특집 뭐 있었던 것 같아. 있었어. 막 깽가리 소리 나면서 MBC에서 했었어요. 저거다. 나가자. 나갔죠. 5,600명 진짜 막 엄청 모였을 거예요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왜냐면 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토너먼트를 해가지고 왜 거기서 맨 마지막에 몇 명 이렇게 남겨놓고 그분들만 방송에 출연을 맞아, 하고 맞아. 메인들만 16강 전부터 하겠지. 뭐. 그런 하는 거죠. 몇 등 했어요? 예선도 못 올라왔죠. 떨어졌어? 첫 판에. 아니 아니 뭐야. 나는 나는 대회 나갔다. 아니 우승 갔는 줄 알았더니 다 그냥 꺾은 줄 알았는데 그냥 아니 뭐 아까는 진 적이 없다고 그래서 나 좀 매니저가 막 지금 막 빵빵 배꼽 터지네. 빵빵 터져. 그럼 형 예선에서 떨어진 거예요? 첫 판에 또. 누구랑 붙었어? 기억나요? 그 사람의 등치와. 아니, 그 사람 등치도 없었고 말랐어 오히려 막 다른 사람들 다 거군데 나 첫 번째 붙을 사람만
이렇게 외소한 했구나. 사람. 이기겠다지 뭐냐. 근데 이렇게 팔을 떠 올렸는데 이렇게 올려놓고 아이 진짜 아니, 이거 연기를 살리지 마세요. 살짝 과장이지만 이거를 여기는 다 말랐어. 여기만? 또 말르고 막 외소한데 한쪽만 연습한 거지. 이만해. 나는 그래도 진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지. 빵 이렇게 하고 끝날 줄 알았어. 근데 시작하자마자 근데 이게 이 형이 마임이 되네. 형 이게 되니까. 이게 되니까. 야 이거부터 야, 이거 나는 항상 버릇이 딱 이렇게 이기니까 이게 돼 있잖아. 그래. 이쪽 꺾인 거 이렇게 되는데 처음이었구나. 팔이 저쪽으로 가 있을 때 이 통증이 나는 그때 망가진 거야. 그 이후로 팔씨름을 잘 안 해. 아 그때 큰 충격이었구나. 너무 그때 아 깜짝 BH 놀랐어. 형 너무 웃겨. 아 팔씨름 대. 이 형이 연기가 되니까. 이거는 형 이 형이 몸을 쓸 줄 아니까 완전 재밌다. 무기죠. 이거는 와 반칙이지. 이거 야 이거는 고급 기술이야. 근데 이게 왜냐면 형 말이 맞는 게 실제로 팔씨름하다가 다치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맞아. 이게 정말로 힘줄이. 제일 위험한 게 이 예. 팔꿈치 근처에 있는 인대들. 그 이후로는 팔씨름을 그래도 이제 소문은 나니까 주변에 어. 그래도 막 계속 이제 붙어보자. 도전자들이 있어서 했는데 뭐 많이 이겼지만 이제는 내가 예전 지는 같잖아. 사람이 생기더라고. 내가 우물한 개구리였다는 거야. 아. 근데 형 동네에서 형도 웃긴 게 볶음밥 걸어놓고 거기 사장님 먹칠하시는 분 저 한 번만 붙어보시죠. 이 형도 알려줬으니까. 이 형도 거칠게 살았네. 건설 현장에서 이 진짜 거친 일을 하시는 분들 생활 근육들 진짜 그분들하고도 다 해서 막 다 이겼어, 충격도 형이. 다 다 이기고 그러니까 진짜 센 거였던 야 거야. 근데 형이 그 정도로 했는데 와 그분은 어떤 분이길래. 근데 실제로 팔씨름대 준비하신 분들은 있어요 아직도 대회. 이것을 위해서 이거만 해요. 엄청 노력을. 이 운동만 해요. 이용동 여긴 진짜 운동 많아요. 안 해요. 예. 여기만 해 여기만. 그리고 그 당시에 오버 더 탑이라고 예. 실베스타 스페인에서. 스텔런 그분이 그 팔씨름 영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큰 트럭 운전을 하시는데 이 트럭을 운전하면서 오른쪽에 계속 이렇게 이거를 그거 모자 준다 그래가지고 저 일찍 가가지고 그 모자 받았어요. 어디 영화관에서? 영화관에서 몇 명 선착순 몇 명한테 모자 준다. 그 당시에도 막 그런 있었어요. 있었구나. 굿즈 오버 더 탑이라고 쓰여 있는 모자를 그 트럭커 실베스타 스텔론이 쓰는 모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형 거기 그런 데 간 거예요. 저기 대한극장 이런 데. 예, 그런 데 간 거예요. 지금 그때만 해도 단관 개봉이니까 아, 한 극장에서만 맞아요. 하나하나. 거기 가서 그래서 그걸 받았어요. 아침 일찍 가가지고 제 친구랑. 그런 굿즈를 받아. 굿즈. 그거 쓰고 다녔어요. 제가 거의 쓰고 다녔죠. 제가 거의 굿즈 받으려고 줄 쓴 건 그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자가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그럼 그거 쓰면은 네. 사람들 시비 안 걸어요. 왜 좀 세 보이나 좀 뭔가 그거 쓰면은 아 왠지 모르게 나에게 주는 훈장 같은 거지. 어. 오버 더 탑을 딱 쓰고 약간 다니면. 힘이 좀 나는 모자. 나도 그 극장에서 본 것 같은데. 아 형도 보셨어 네. 오버 그 더 탑? 영화를 아 그럼요. 이거. 오! 이게 뭐예요? 아 잡는 거? 형! 야, 이거 기억하는구나. 거기에 결정적인 장면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아. 거기서 딱 그 주인공 실베스타 스텔론이 딱 해가지고 땅 이렇게 해서 잡고 이게 빵 빵. 아, 형 이거 저 소름 돋았다 지금. 그럼 그게 아주 중요한. 지금은 진짜 형님 팔씨름 진짜 좋아하셨네. 아, 형이 진짜 좋아했네 팔씨름을. 무엇보다 이제 형님이 또 승부라는 나오죠. 영화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 들어요. 또 많은 분들이 함께 고생을 해서 만든 또 결과물인데 이게 또 잘 돼야 그런 부담은 좀 없어요, 형님? 뭐 결과야 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잘 되면 너무 좋지만 혹시 기대보다 덜해도 그건 뭐 어쨌든 간에 어딘가 부족했나 보다라고 뭐 생각을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워낙 이 영화를 재밌게 읽었고 가장 실화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라는 지점이 이 영화의 가장 큰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 진짜 많이들 또 함께 네. 또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또 병원 형하고 또 이른 아침부터 네. 우리 또 뭐 많은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그래요. 형 너무 재밌었어. 형 짠하는 형은 어떻게 했어요? 잘 거기서 술 드시고 뭐술 마시면서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했는데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진짜 기억이 안 나요. 거기서 뭐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여기랑 교집합인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상관없어요. 거기서 팔씨름 얘기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했을 것 같은데? 아 진짜? 별 얘기 다 했겠네 그러면. 혹시
다 교집합 아닐까? 야 이것도 보는 재미가 있겠다. 이거 좋다. 교차로 뭐가 좋다. 나왔고 뭐가 안 나왔고는 이런 보면 보는 재미가 있네. 좋네, 좋네. 처음부터 끝까지 병원 형이 여기서 한 이야기와 거기서 한 게 똑같으면 그것도 색다르게 화제되지. 대형 사고긴 한데 야 묘하긴 하겠다. 그 보는 분들이 이렇게 했던 얘기를 다시 했네라고 생각 안 하고 이상하다 이 기시감이 들지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재밌다. 그래서. 병원 형도 노력하실 거니까 그래. 기시감 정도로 좀 생각해 주세요. 자, 오늘 또 우리 병원 형을 위해서 저희가 뭐 자그마한 선물을 좀 마련했습니다. 왜 자그마한 선물 해요? 큰 선물. 큰 선물 주자. 큰 선물을 또 원했어. 형 봐요. 예. 형 봐요. 커피 드시니까 형 그거 좀 기계 어디 갔는지도 모른다는 거. 여기에 내려 드시면 되겠다. 고마워요. 너무 예쁘네요. 잘 쓰세요. 형 나중에 확인할 거예요 이거. 네. 자, 우리 또 진짜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개원 여러분 진짜 감사드리겠고 아워홈 온도고 도시락 다시 한번 땡큐.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또 병원 형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 고마워요. 네, 고마워, 아유 고마워. 너무 즐거웠습니다 형님. 아이고 오늘 너무 너무 반가웠어요. 즐거웠습니다. 병원 형 사진 한번 찍어 일로 형. 네, 인스타용. 진짜. 3, 2, 1.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